제가 어제 워렌 버핏 따라하다 망하는 이유 이런 제목의 영상을 올리면서 약속을 하나 해드렸는데요. 그 약속이 뭐냐면 그냥 주식을 싸게 사는 걸로 돈을 벌 수 있다. 미래의 어떤 예측이나 뭐 어떤 분석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현재 회사가 가진 자산 대비 싼 가격에 주식을 사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을 직접 보여드리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씩 하는 그런 첫 번째 시간이 지금 이 영상이고요. 이 영상과 함께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셔서 가입하셔가지고 이 글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영상은 제작하고 녹음하고 편집하는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글보다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글로 먼저 올라갈 경우가 많고 그 이후에 영상이 올라가다 보니 이 두 개를 함께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함께하는 이 투자 포트가 타이밍이 엄청 중요하진 않아요. 좀 늦게 사도 되고 뭐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이 글로서 바로 확인할 수도 있고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같이 하면 좋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리고 이름을 라떼 주식이라고 붙였거든요. 이 라떼 주식의 첫 번째 종목은 LG전자입니다. LG 최근 삼성, SK, 현대가 잘 나가는 와중에 LG는 조금 묻혀있는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싸게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LG전자의 현재 시총을 보겠습니다. 4일 종가 기준이고요. 16조 7,447억입니다. 즉 LG전자 주식을 현재 시장에서 사려면 16조 7,447억을 주면 돼요. 그런데 회사가 가진 순부채가 6조 3,802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지불해야 될 총 돈은 16조 7,447억 더하기 6조 3,802억 원입니다. 그래서 23조예요. 23조. 여기서 왜 순부채를 가져왔냐? 이 순부채 정의부터 좀 살펴보면 기업이 보유한 전체 부채에서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뺀 금액을 순부채라고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회사가 가진 현금을 몽땅 털어서 빚을 갚고 남은 진짜 빚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내가 LG전자를 지금 사잖아요. 아까 16조를 주고 사면 한 6조 정도는 더 지불을 해야 돼요. 현재 순수 가지고 있는 현금을 다 빚을 갚아도 남는 빚, 그 순부채, 그것도 우리가 지불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6조에다가 순부채 더하면 나오는 23조 1249억 원이 실제 LG전자를 사기 위해 지불해야 할 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LG전자는 지난 1월 29일 날 2025년 연간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이 실적을 봤더니 매출액은 89조 2,008억 원, 전년 대비 1.7% 올랐고요. 영업이익은 2조 4,783억 원, 전년 대비 27% 줄었어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아까 우리가 지불해야 될 돈을 몇 배인지 보면 아까 23조 1249억 원이 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영업이익의 몇 배냐? 바로 9.33배입니다. 즉 작년 영업이익 기준 한 10년 정도 기다리면 우리가 지불했던 돈을 회수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업이익의 9배 정도의 수준의 LG전자를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9.33배 이렇게 보면 이게 싼지 비싼지 잘 몰라요. 근데 절대적 기준으로는 막 엄청 싸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10년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또 이보다 더 싼 종목이 있을 수 있으니까 10배가 싸냐 안 싸냐 완전 미치듯이 싸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거고 비교할 수 있는 군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비교를 어떻게 하냐? 보통 이 섹터라고 하죠. 업종. 같은 업종 내에 어떤 수준이냐 이걸 보면 되는데 제가 그 섹터 내의 수준을 살펴봤더니 섹터 내에서 최저 수준이에요. LG전자가. 그래서 우리가 LG전자를 라떼 주식 첫 번째 종목으로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리치타임스 또 다른 영상 중 하나가 마음 편히 투자하자 올커버 포트폴리오라는 영상을 제가 올려드렸는데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있는 모든 업종의 종목을 투자하면 내가 소외받을 일이 없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모든 산업의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소외받을 일이 없다. 단, 그러면 시장과 차이점이 뭐냐? 업종 내에서 가장 저평가받고 있는 종목을 사서 이 종목 선정에 의해서 시장과는 조금 다른 차별적인 수익을 내자. 이게 올커버 포트폴리오의 개념이고 올웨더 포트폴리오라고 레이 달리오의 이 개념을 창안에서 만든 그런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기법입니다. 그래서 라떼 주식은 모든 업종에서 가장 저평가받고 있는 종목을 살 거예요. 그래서 LG전자는 하나의 섹터, 지금 IT 가전 섹터에서 LG전자를 고른 거거든요. 다른 섹터에서도 LG전자를 고르는 것과 같이 섹터 내에서 가장 저평가받고 있는 종목 한 종목씩 사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겁니다. 즉 모든 업종에서 가장 저평가받는 종목을 모두 살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산업 분류는 어떻게 했냐? 이 FN 가이드에 들어가시면 섹터를 26개로 분류한 게 있습니다. 이 분류를 이용해서 모든 산업에 투자하는 게 올커버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업계 분류에 따라서 첫 번째는 IT 가전을 살펴볼 건데요. 이 IT 가전이 선택받은 이유는 시장 타이밍상 IT 가전이 현재 가장 좋기 때문에 투자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20개 분류 중에서 이름 순으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IT 가전이었어요. 그래서 IT 가전이 선택된 거고요. 그리고 IT 가전에 수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어떤 섹터는 100개가 넘는 그런 종목이 소속돼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 100개 종목을 전부 다 살펴볼 수도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고 상위 10개에서 20개 종목들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돌려서 가장 저평가된 종목을 사는 거, 이걸로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고, 이런 컨셉으로 라떼 주식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IT 가전의 시총 상위 10개를 정리를 해봤고요. 정리를 했더니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에코프로 BM, LG전자 등등등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2차 전지주가 대부분 IT 가전 상위에 올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LG전자가 선택을 받은 그런 간단한 이유기도 한데 2차 전지는 최근 돈을 못 벌고 있기 때문이죠. 영업 적자를 대부분 기록하고 있고요. 시총 상위 10개 중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돈을 벌고 있는 회사는 에코프로 BM, LG전자, SPG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에코프로 BM만 2차 전지 관련주고요. LG전자는 가전, SPG는 최근에는 로봇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자를 기록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저평가 받고 있다고 투자하는 컨셉에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탈락을 했고요. SPG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벌고 있는데 문제는 최근 로봇주 주가가 날아가면서 굉장히 비싸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SPG가 버는 영업이익에 비해서 지금 시총이 굉장히 커요. 이렇게 비싼 종목은 우리가 사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다 제외하고 났더니 LG전자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뭔가 찝찝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차피 답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제대로 비교도 못했어요. 그래서 좀 더 비교를 해봤어요. 시총 상위 20위까지 한번 본 거죠. 역시나 2차 전지가 좀 많긴 한데 그래도 더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봤더니 여기서 이제 돈 벌고 있는 회사가 조금씩 나옵니다. 자, PNT, 솔브레이 홀딩스, 비츠로셀, CIS 전부가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 지표들을 봤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전자가 가장 싸다. 그래서 IT 가전에서는 LG전자에 투자하는 걸로 결정이 된 겁니다. 즉 LG전자의 구배가 싼지 안 싼지는 조금 애매하거든요. 누군가는 싸다고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안 싸다고 할 수도 있고, 저는 한 10배 정도 수준 되면 괜찮다. 근데 막 미친 듯이 싼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보통 내리는데 업종 내 비교를 했더니 LG전자가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싸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니까 반드시 PER, PBR 이런 밸류에이션 지표를 쓰실 때는 섹터 내에서 비교를 하시는 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근 LG그룹주가 좀 주목을 못 받고 좀 무시받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이 삼성, SK는 반도체, 현대차는 로봇, 이렇게 최근 주식시장에서 핫한 키워드들을 다른 그룹주들은 갖고 있는데 LG그룹주는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소외받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 주식시장이 좋다 보니까 LG CNS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1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LG전자도 7.17% 올라서 최근 괜찮은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단 LG이노텍, LG화학은 주가 움직임이 최근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외면을 받고는 있지만 이렇게 외면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는 상황이다. 그것을 잘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이 사실 분석할 필요가 없고 그냥 싸게 사면 된다. 이렇게 결론 내렸기 때문에 이미 결론 났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 5일이죠. 제가 LG전자 한 주를 사고 수익률 업데이트하면서 어떤 결론이 나는지 계속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계획이고요. 그래서 기왕 영상을 보셨으니까 어떤 뉴스가 있는지 어떤 분위기인지 그런 걸 좀 살펴볼게요. 이 뉴스는 LG전자가 4분기 실적을 발표했던 1월 29일 뉴스들인데 보면 분위기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첫 번째 뉴스가 LG그룹에선 CNS만 보인다. AI, 로봇 등 실체가 흐릿하다. 즉 최근 이슈되고 있는 이런 테마에 LG그룹이 포함되지 않은 이런 현상을 얘기한 거죠. 또 LG전자가 지난해 영업이익 2.5조 원, 그래서 전년 대비 27% 줄었는데 TV의 부진 때문이었다. 또 동시에 이 LG 회장이 불확실성 돌파하는 치열한 집중이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도 던졌습니다. 즉 그때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고 또 LG그룹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식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LG전자 어떻게 할 거냐? LG전자가 사실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최근 무슨 전략을 쓰고 있냐면 B2B로 가려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상식상으로 알아주면 좋을 것 중 하나가 바로 HVAC라고 하는 건데, 이 LG전자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B2B로서. 이게 뭐냐? 냉난방 공조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가정에서는 에어컨을 떠올리시면 되는데, 과거에는 휘센 브랜드로 대표되는 가정용 에어컨이 주력이었다면 현재는 데이터 센터, 대형 빌딩, 산업시설 등에 들어가는 대형 공조 시스템으로서 사업의 판을 크게 키우고 있다. 여기서 중요 단어 데이터 센터. 즉 데이터 센터는 열을 많이 내잖아요. 이 열을 식히는 거, 열 관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열 관리 우리 LG전자에서 해줄게. 냉난방 공조하는 거예요. 즉 B2B 사업이 되는 거죠. LG전자는 이걸 키우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30년 매출에서 B2B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40%까지 늘리겠다. 이 말은 뭐냐? B2B 사업 강조해서 돈을 벌겠다. 이제는 B2C는 기본이고 B2B로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오늘 기사인데 LG전자 실적 개선 기대감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을 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냐 봤더니 매출액은 올해 92조 벌 거다. 근데 이게 전년 대비 3.3% 늘어난 수준입니다. 매출액이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2조 4,783억 원에서 3조 4,400억 정도로 늘어난다. 이게 전년 대비 39% 늘어나는 거거든요. 기대가 된다. 올해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에 대한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분위기 바뀌는 건 크게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다. LG전자가 IT 가전 섹터 내에서 가장 싸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다. 자,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라떼 주식의 규칙을 좀 말씀드릴게요. 몇 개의 규칙은 있습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도 이런 규칙들을 지켜줘야 제대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규칙을 세웠는데, 첫 번째가 매수 후 무관심이 중요해요. 이 라떼 주식은 매수 후 보유를 할 거고 이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당장 내일 오를 주식을 찾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싼 거, 이걸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를 때까지 그냥 무관심하게 놔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수 무관심 필수고요. 아까 말씀드린 26개 섹터에서 1개에서 2개 종목을 매수해서 분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래도 관리는 하는 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실적 기준이에요. 실적을 발표하고 나면 이 저평가 여부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평가 여부는 두 가지로 달라질 수 있는데, 실적이 발표돼서 달라질 수 있고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 내에서 실적 발표 또는 주가 상승에 의해서 밸류에이션 지표가 바뀌면 상대적으로 또 저평가된 게 나오면 그걸로 종목 교체를 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이 실적 발표는 보통 3개월마다 하잖아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 3개월마다 체크해서 종목 교체를 조금씩 해주는 거. 요게 라떼 주식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도 시장 타이밍 재지 않겠습니다. 시장 타이밍 재다 보면 머리 아파요. 그리고 맞출 수도 없습니다. 이 맞출 수도 없는 걸 머리 아프게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게 라떼 주식, 또 제가 말씀드린 딥밸류라든지 벤저민 그레이엄식 투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장 타이밍을 재지 않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시장이 화랑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분석하고 데이터 찾아보고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결국에 정답은 없고요. 그래서 시장 타이밍 대신 분산 투자를 적절히 하고 저평가 종목, 즉 종목 선택에 대해서 더 잘해서 수익을 내겠다라는 게 이 라떼 주식의 컨셉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뭐냐? 매수합니다. 그냥 매수하시면 돼요. 왜? 싸니까. 그리고 나서 확인하시면 안 돼요. 내일 당장 급등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무심하게 놔두세요. 이거 꼭 중요하고, 그래서 무심하게 계좌 확인하지 마시고 본인의 일상, 일, 행복, 취미 이런 거에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라떼 주식 수익률 현황은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 가능하거든요. 제가 카페를 꼭 가입하시길 원하는 이유가 당연히 카페 활성화도 중요한데 카페에 빠르게 정보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카페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 또 수익률 현황 다 들어가니까 확인하시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이 라떼 주식은 양심적으로 운영을 할 거예요. 선취 매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큰 돈 벌 생각 없어요. 저는 다른 트레이딩 시스템도 이미 갖고 있고 라떼 주식과 정말 비슷한 그런 벤저민 그레이엄식 계좌도 갖고 있고요. 또 카페에서 후원자들 대상으로 하는 그 임포트라는 계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라떼 주식을 통해서 무언가 투자를 더 많이 하고 또 선취 매매를 하고 또 비양심적인 그런 사기적인 그런 거 할 생각 없습니다. 대신 책임은 또 제가 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양심적으로 운영할 거고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되면 된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라떼 주식 쉽고 간단하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고 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는 거니까 함께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LG전자 다음으로
아직 25개 종목이 남아있거든요. 하나하나 찾아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